1학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기후에 대한 내용은 다 나갔고요. 산지 지형에 대한 내용을 나갈 거예요. 오늘 나가는 내용들은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산지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양한 적응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 남부랑 필리핀,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유럽의 산지 지형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독특한 사람들의 적응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산이니까 해발고도가 주변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기온은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산이니까 평야지대에 비해서 급경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지역은 산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 이유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곡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였죠. 근데 이 산지 지역은 그 평야지대에 비해서 기온도 낮고 땅도 좁아서 농사 짓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독특한 이제 환경에 적응한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맥이 태백산맥이죠. 그 태백산맥에서도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가 없어서 곡물을 수확할 수 없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왜냐면 이 지하자원을 캐서 팔면 돈이 되니까 그 돈으로 이제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이면 산지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여기죠.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백이 되겠습니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태백은 지하자원 중에서도 무연탄, 석탄의 일종인 그 무연탄, 가정에서 쓰는 연탄의 원료, 그게 많죠. 그래서 태백의 인구가 많을 때는 그 공식적으로 잡힌 인구만 한 13만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태백의 인구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죠. 4만 6천 명 이 정도입니다. 태백의 인구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해발고도가 높고 평탄한 곳, 우리 태백으로 치면 매봉산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데를 우리가 고위 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높은 곳에 위치해서 땅이 평탄한 지형인 곳을 고위 평탄면이라고 하는데, 매봉산에서 뭐 합니까? 풍력 발전도 물론 하지만 해발고도 높으니까 바람이 강해서 배추밭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고랭지 채소라고 얘기를 해요. 해발고도가 높고 서늘한 땅에서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게 된다. 그게 이제 고위평탄면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지 지형의 생활의 모습 중에 하나죠.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는 거. 그리고 평창에 가면 뭐 동계올림픽도 이번에 했지만 동계올림픽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가 눈이 오랫동안 내리고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스키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여러분 양떼 목장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대관령 그 평창 있는 데 가면 양떼 목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양떼 양떼 목장의 아이러니는 양떼 목장에 갔을 때 그 양들에게, 그 귀여운 양들에게 좀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해요. 흰색이 아니라 회색 털이에요. 좀 지저분하기도 한데 똥도 많이 싸고, 걔네들에게 돈을 주고 먹이를 사요. 지푸라기를 사서 이렇게 막 먹여줘. 그 다음에 나와서는 뭐 하냐? 양꼬치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이 줘서 예뻐한 다음에 나와서는 그 양을 잡아서 만든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 것도 있죠.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고 평탄한 땅에는 기온이 낮고, 동물들은 기온이 높으면 좀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벌레들이나 이런 해충도 많고, 그리고 이 동물들을 기르는 목장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동물들이 먹는 풀을 목초라고 그러거든요. 동물들이 사료되는 풀들을, 그 사료 작물들이 기온이 낮고 서늘해야지 잘 자라요.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고위평탄면 평창 같은 데 잘 자라니까 이런 데 목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용을 해요. 지하 자원이 많은 곳, 태백 같은 곳에서는 지하 자원을 캐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고, 해발고도 높고 평탄한 고위 평탄면 같은 데는 평창 같은 데 생각하면 되고, 매봉산 같은 데는 고랭지 작물을 재배하거나 스키장으로 이용하거나 목장으로 이용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의 활용이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이제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계단식으로 논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산지다 하더라도 여기는 기온이 높아요. 열대, 적도 부근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비가 내려. 그리고 사람들의 주식이 뭐죠? 쌀이에요, 쌀. 쌀이 주식이니까 벼를 길러야 돼. 벼 기르는 곳을 우리가 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산지야. 논농사를 하려면 당연히 평야지대가 좋아요. 평평해야지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산지는 사실 그게 어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산지의 그 급경사지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산지 이렇게 급경사지대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깎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있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를 다 논으로 쓰는 거야.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를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논을 우리가 계단식 논이라고 그러고, 이 계단식 논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중국의 남부와 필리핀인데 얘네들이 다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산 비탈의 벼를 재배하기 위한 계단식 논을 산 비탈 그리고 고온 다습한 환경,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단식 논을 만들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게 대표적인 데가 이제 필리핀이랑 중국 남부에 해당이 된다. 이런 데는 이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그걸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갈게요.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데 바로 이런 그림이죠.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여기 원래 산 비탈인데 이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다랑이 논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해안에 가면. 근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 뭐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 샘은 아직 필리핀 여기는 못 가봤어요. 여기 계단식 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좀 잘 나와 있네요. 요것도 아주 폭 좁은 곳에 다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산 전체를. 그리고 중국의 흥허하니족. 역시 필리핀과 마찬가지인데 여기 딱 모내기 때라서 예쁘게 또 돼 있네. 여기가 역시 논이고 논에 이게 물을 채워 놓은 거예요. 여기 원래는 산비탈인데 산비탈 깎아서 물을 채우고 이제 모내기 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게 이제 산지 지역에서 벼농사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경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계단식 논이 있고 이제 이 흥화니 중국의 남부 그리고 필리핀에도 계단식 논이 있는데 이런 데의 공통점은 다 주식이 쌀이고 그리고 기후적으로 덥고 습한 지역이 돼요. 우리나라의 여름 같은 기후가 1년 내내 지속이 되어야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필리핀과 중국 남부에 있고 얘네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럽에서는 수직적 이목과 관광 산업을 하는데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 그래서 수직적 이목이나 산지의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서 지금 해당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알프스 산맥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프스 산맥을 한번 보고 가죠. 멈춰. 알프스 산맥은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죠. 장화처럼 생긴 여기 이탈리아와 그리고 프랑스, 독일 사이에 스위스가 있죠. 이탈리아 북부와 스위스 요 사이,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에 걸쳐서 쫙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는 눈 덮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요 지역이 알프스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유럽에서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고 이 스위스에서 산지와 관련된 독특한 생활 양식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수직적 이목입니다. 이 수직적 이목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세대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본 사람이 있나?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옛날 만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좀 즐겨봤는데 여러분이 알라나 모르겠네. 알프스 산맥이 해발 고도가 높고, 그리고 알프스 있는 곳 아래쪽은, 여기 알프스 산맥 있는 아래쪽은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나 이 지역은 여름에 굉장히 덥고 건조해요. 덥고 건조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가축들을 기를 때 소나 사냥 같은 거를 많이 기르는데, 얘네들 여름에는 더우니까 요 밑에 못 있어. 여름에는 걔네들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중턱쯤 시원한 곳 찾아 올라가서 여름을 거기서 보내. 시원하니까. 여름에 사람들이 시원한 곳을 찾아서 대관령이나 태백이나 놀러 오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여기 너무 추워. 근데 아래는 따뜻해. 그럼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목장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여름에는 위로 올라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게 수직적 이목이 됩니다. 이 이자가 이동하다 할 때 이자예요. 그리고 목은 기르다 목, 가축을 기르는 걸 그 목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목이라는 건 이동하면서 기르는 거야. 근데 수직적으로 알프스 산지가 있으면 여름에는 아래에서 기르고, 여름에는 산지에 올라가서 여기서 길러요. 소를 선생님이 대충 그려볼게요. 자, 이게 소라고 합시다. 소가 여기 있어. 여기서 길러요. 여름에 시원하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가축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더위는 산에 올라가서 피하고, 겨울에 추위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목장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가둬두고 다시 키우는 게 수직적 이목이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알프스 산맥이고, 이 알프스 산맥이 이런 걸 배경으로 한 만화가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알프스 산맥이 되는 거겠죠. 이게 알프스 산지에 있는 아마 마테호른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염소 같은 거 데리고 다니죠. 여름이니까 왠지 따뜻한 여름 같아요. 여름이면 이제 올라가야 돼. 산사면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수직적 이목이 알프스, 특히 스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산지에 이 알프스 산맥의 경관이 굉장히 멋져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마테호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빙하 지형이거든요. 과거에 빙기 때 그 얼음 덩어리들이 산에 생겼다가 산을 깎고 내려가면서 만든 멋진 지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스위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근데 스위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스와치 아닙니까? 스와치? 선생님한테는 없는데, 시계. 이 스위스가 시계 생산하는 걸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다고 해요. 스위스가 해발 고도가 높고 추우니까 겨울이 길겠죠. 그리고 긴 겨울밤에 할 게 없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뭘 했냐? 이게 시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시계 장인들이 많아지고 그게 유명해져서 스위스 하면 이제 스와치, 시계가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에 산지 관광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알프스 산지를 중심으로 빙하 지형들이, 굉장히 멋진 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관광 산업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 급경사의 산지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옛날에 올라가기 어려웠어요.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올라갈 텐데, 지금도 아마 올라가지 못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로. 그런 데는 인클라인식 철도라는 독특한 산악 지형에서 활용 가능한 철도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주변 경치를
주변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해 놓은 거예요. 빙하 지형도 뭐 알프스에 볼 수 있는 거 하나 살펴보면 아까 쌤이 얘기했던 마테오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이제 요게 마테오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잘 나와 있네요. 요게 마테오른이에요. 이런 빙하 지형, 요 빙하가 깎아서 만들어낸 지형들 이런 것들을 감상하러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위치는 여러분 다 알죠. 지리쌤이라서 지리의 기본은 지도예요, 지도. 여기가 남아메리카고 중앙아메리카는 여기죠. 여기가 북아메리카고 미국 있는 데가. 이 중앙아메리카 일대랑 여기 남아메리카 일대,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산맥,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 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과 고산 도시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발달한 고대 문명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잉카 문명.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잉카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문명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 이유가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 일대는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 적도와 가깝기 때문에. 적도가 어디냐면 한 요쯤 이렇게 지나가요. 위도 0도선. 엄청 더워. 그러니까 이 일대도 굉장히 덥고 이 적도와 가까이 있는 중앙아메리카 있는데도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평야지대에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 오히려. 특히 남아메리카의 그 적도 부근은 아마존 밀림이 형성되어 있어요. 밀림에는 벌레도 많고 독충도 많고 사람이 살기 어렵죠. 나무도 밀림 빽빽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해발고도 높은 곳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문명들이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마야 문명들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산은 오히려 기온이 낮아서 살기가 더 좋거든요. 열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대 문명이 만들어진 해발고도 높은 곳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상춘기후라고 불러요. 상춘기후는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해발고도 높은 곳을 우리가 상춘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을 상춘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춘기후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문명들이 발달하게 된 거고, 고산 도시도 역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고산 도시들 키토, 그리고 지금 현재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이런 데가 다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해발고도 낮은 곳은 덥고 살기가 힘드니까 해발고도 높은 이런 곳에 이제 고산 도시들이 발달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잉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여기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마추픽추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보고 갈까요? 마추픽추. 여기 페루예요, 페루.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 같은 경우에는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지대에 만들어진 이제 도시들인데 얘네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죠. 여기 구글어스가 아주 끝내줘요, 요즘은. 여러분들도 집에서 심심하면 요 구글어스 프로그램으로 이런 거 뭐 찾아보고 하세요. 관심이 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산 정상 부분에 이렇게 고대 유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잉카 문명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용을 보면 다 배웠어요. 이 고대 문명, 중앙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의 고대 문명 고산 도시 이 사람들, 특히 고대 문명 사람들은 주식으로 뭘 먹었냐면 옥수수를 먹었어요. 옥수수의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예요. 그리고 이 지역엔 우리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동물들 있죠. 라마, 알파카 이런 것들을 길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라마랑 알파카도 한번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두 개는 뭐 비슷해요. 알파카 한번 보여줄게. 알파카 이렇게 생긴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죠. 웃고 있는 게 굉장히 귀엽네. 얘는 뭐 굉장히 핸섬하네요. 이런 게 알파카고, 남아메리카에는 얘네들을 가축으로 길렀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산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선생님이 소개한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